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내 증시 여건상 당분간 이게 지수 관련 대형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로만 포트를 구성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종목들을 포트로 같이 구성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라인업만 쫙 봐도 하반기부터 진짜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아요. 또 금리 인하론에 대한 목소리도 확실히 커질 거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이,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와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쫙 드는데, 또 리튬과 니켈 가격도 보면은 작년 고점 대비해서 물론 아직 바닥이에요. 그런데 연초 대비해서 한 30% 정도는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랑, 지금 이렇게 배터리 원재료 광물 가격은 중국 내 시장과 중국 외 시장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니켈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뭐 알루미늄 그런 광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데, 리튬만 3월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최근에 플랫하게 이렇게 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적인 종목들도 지금 주가가 비슷하게, 주요가 대표하는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좀 그렇고, 제가 제목을 광물 가격은 국내 시장과 중국의 시장으로 구분된다라고 좀 지었는 게, 미국의 그 FEC 규정이라든가 IRA법에 따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EPA 규정을 완화를 했죠. 이제 2030년도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60%에서 최종안이 이제 한 44%, 31에서 44%좀 줄었고요. 2032년도가 이제 67에서 이제 56%를 줄었는데, 요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3%, 하이브리드가 3%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뭐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2032년도에 판매 비중 목표가 3%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은 그냥 그 하도 이제 이걸 다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업체들한테 좀 숨통 트일 수 있는 여지를 좀 줬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차 보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신 이제 그 FEC 규정에 대해서 추가 옵션을 지정을 했고요. 요게 이제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에너지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이 협의해서 국가안보 및 대외 정책을 해를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FEC 지정 가능하게 했는데, 우려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도 FEC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지분 이걸 떠나서 보조금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강력한 규제가 앞으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관세는 24년부터 본격 이제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거랑 이제 26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그 잘 보시면은 이 이제 배터리 셀 같은 경우도 발표한 게 이제 기존 내용과 동일하죠. FEC 규정이 있는데, 아까 응급제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2년 유예한 거라 여기 미래세 자료가 수정됐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 전에 첨가제랑 전해질 염 같은 경우가 FEC 규정이 유예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광물이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전해 원재료 일부가 2년 유예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요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북미 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막은 거잖아요, 대체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세 문제도 생기고 FEC 규정으로 인해서 중국을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만 생산된 것들은 거기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북미에 필요한 것들은 중국 업체 기업들이라든가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을 써야 되니까 시장이 갈라지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그 근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있었어요. 이제 올해 탄산 리튬 기준으로도 한 16% 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전기차 신차 출시 계획도 앞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올해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그 OEM들의 신차 모델이 신모델이 많이 예정돼 있어서 올해 2분기까지는 일단 리튬 가격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배터리 판가가 리튬 가격에 4, 5개월 후행하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도 올라가니까 배터리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리스트 확인을 하겠죠. 수요가 그러면 2분기에서 3분기 집중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특이사항을 보면은 이게 파란색이 탄산 리튬인데 수산화 리튬이 밑에 있거든요. 보통은 수산화 리튬이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탄산 리튬이 최근에 프리미엄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더 성장률이 높고, 그리고 LFP 배터리의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탄산 리튬 가격이 현물 시장에서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비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면은 탄산 리튬을 다시 그 정제해가지고 변환해서 만든 게 수산화 리튬이기 때문에 보통 수산화 리튬이 더 비쌉니다.
요게 이제 미래에셋에서 나온 자료가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좀 크게 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탄산 리튬 현물과 수산 리튬 현물 가격들을 최근에 보면은 북미 쪽에 탄산과 수산 리튬 8% 상승이 나왔는데 중국 탄산 리튬은 마이너스 3% 그리고 중국 수산 리튬은 3%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지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벤치마킹 상으로 보면은 북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중국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대표적으로 폴리실리콘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리튬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튬에서도 여기서 보면은 중국 탄산리튬 현물가가 2월 저점 대비해서 10% 증가하는데 수산화 리튬은 현물가가 2월 저점 대비해서 20% 올라와서 일단 수산화 리튬 편도 많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중국 내의 시장 그 가격이랑 중국 외 시장의 지금 괴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외 시장의 광물들이 프리미엄을 조금씩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미래에셋 리포트 그 월간 리포트 자료였거든요. 요거를 좀 보시면은 내용 좀 많이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내용만 일단은 갖고 왔는데 어쨌든 북미 쪽에 프리미엄 붙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양극재라든가 이런 핵심 광물들이 이제 FSC 규정을 또 적용해 받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리튬이라든 양극재 종목도 다시 또 상당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 미래에셋에서 배터리 셀부터의 소재별로 앞으로 이제 PQ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3분기고요. 여기 2분기인데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P는 여전히 2분기까지 떨어지지만 Q가 올라가는 2분기부터 올라가면서 3분기, 4분기 쭉 올라가고 가격도 이제 3분기 하락이 멈추고 4분기 올라가는 그렇게 연마를 하고 있고 수익성도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지금 이건 Q는 올라가고 있는데 판가는 2분기까지 다 떨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고, 딱 LG화학, 포스코피첼, 에코프로비, LNF 마찬가지로 다 판가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분기까지. 근데 이제 LG화학은 20% Q가 올라가는 거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피첼과 이제 에코프로 BM은 좀 일부 떨어지는 정도, 에코프로벤 플랫 정도로 Q는 얘기를 했고, LNF가 이제 4680 원톤리 배터리 때문에 아마 Q가 이제 25% 증가를 좀 가이던스를 준 상태라서 대체로 이제 판가의 하락은 이제 2분기에서 멈추고 3분기부터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Q 같은 경우도 일단 3분기, 4분기 전체로 올라간다. 그리고 수익성도 지금은 이제 리튬 가격 재고평가 손실이 소액이 됐기 때문에 흑자되는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은 1분기부터 좋아졌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판가가 올라가야 돼요. 양극재는 지금부터는. 그래서 3분기부터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고, 동박 같은 경우도 이제 PQ가 다 이제 3, 4분기 쭉 올라가는 구조라서 동박도 좀 투자하기는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전액도 보시면 PQ가 지금 3, 4분기 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수익성은 그대로고, 전액 원재료, 이게 원재료라면은 뭐 전해질 염이라든가 전액 첨가제, 뭐 용매 이런 것들인데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액 쪽은 중국 쪽 업황을 많이 타는 게 중국 업체들이 워낙 많이 진출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이 현재 전액 쪽이 지금 공급가잉이라서, 그러니까 엔캔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북미 쪽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근데 중국 쪽 시장이 뭐 90% 그렇게 감소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은 확실히 전액은 좀 공급가잉에 들어가서 북미 쪽이 진출하지 않는 전액 기업은 없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일단 북미 캐파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시고 북미 캐파의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리막 쪽은 지금 SKIT랑 WCP가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지금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의 FEC 규정이라든가 IRA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제 광물 가격 자체가 중국 내 시장과 중국 외 시장으로 갈리게 될 것이고, 중국의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더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내년부터는 북미 쪽의 핵심 광물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인 소재는 특히 두 가지예요. 조선 광물과 이제 단일 광물로 이루어지는데, 조선 광물 같은 경우는 핵심 광물이 여러 가지 섞는 그런 광물들이 이제 주로 이제 양극재라든가 이제 전액 같은 경우 되겠고, 단일 광물들이 이제 뭐 동박이라는
동박, 뭐 분리막, 양극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일 광물보다는 조성 광물 쪽이 더 가치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투자 중심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투자 전략 좀 다시 정비를 해주신다면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금투세 실시 우려 때문에 좀 시장 투자자들이 좀 이탈 일부 좀 일어나고 있고 이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뭐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일부 지금 노이즈가 생겼죠. 그게 투심에 다 영향을 주는 이슈다 보니까 지수 관련 종목들이 못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거래량이 마르고 하다 보니까 큰 종목들 기업종의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이제 일부 종목들 빼고는 좀 대체로 부진하다 보니까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포스그룹주, 그리고 거기에 또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피 150 포함된 종목들 주로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투자자들이 자꾸 이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서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외국인 비중이 거의 17.8% 정도까지 올라와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한때 지난해 그 가장 적을 때가 4%밖에 없었어요. 외국인 비중이. 근데 그 계속 외국인들은 사 모으고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사 모으고 있는데 주가는 못 가. 계속 누군가는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기관들은 빈집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내 증시 여건상 당분간 이게 지수 관련 대형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로만 포트를 구성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2025년도 26년까지 장기 보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장기 투자하시고 그냥 묻어두면 되시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보고 볼 때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분들한테는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 스몰캡 종목들을 포트로 같이 구성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최소 5개 이상 종목을 구성하시되 한 종목 몰빵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보면은 리튬주랑 양극재 종목들이 그런 지수 관련 대형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액이라든가 전액에 들어가는 전해질염, 뭐 전액 첨가제, 동박,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들로도 포트를 구성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전해질염을 추가 설명드리면은 전해액에 들어가는 요소가 이제 용매, 전해질염, 전해 첨가제인데 전해질염 같은 경우에는 그 첨가 비중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원가 기준으로 40에서 50%예요. 그래서 전액에 체결이 많이 올라와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전해질염이나 첨가제 종목도 같이 포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전해질염 관련 종목이 어제 오늘 너무 급등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지금 오버행 물량들 잔뜩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전액 쪽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주의할 거는 엔킨 같은 경우가 좀 주도주는 분명합니다. 전액 쪽은 탑픽인데 MSCI 편입으로 인해서 5월 31일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은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액티브 자금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체크를 했다가 그 MSCI 편입 이후에 조정을 상당히 받은 이후에 비중을 다시 늘린다든가 재매수를 노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 또 유익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